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동법의 유원영, 김지혜 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근로기준법 3조에 따르면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반드시 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인지 여부에 따라서 그 적용 여부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해당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이렇듯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그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업장 규모가 4인 미만이면은 근로기준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은 상시 4인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도 일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도 중에서도 임금 또는 근로시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작성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제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그 근로조건을 반드시 근로계약서로 서면으로 작성을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에 하나가 채용됐는데 근로 시작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요, 이런 고민이 많거든요. 법에서는 언제까지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장에 자문을 할 때도 근로하는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휴수당도 적용이 됩니다. 일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일 경우에 일주 모두 개근했을 경우에는 1일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보통은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주로 일요일을 유급 휴일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요일을 주휴일이라고 부르고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주에 결근일이 하루라도 있을 경우에는 유급 휴일로 처리되진 않지만 반드시 무급 휴일로는 부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휴게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하고 8시간 이상 일했으면 1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될 점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 시작하기 전이나 후에 붙여서 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도 적용이 됩니다.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이를 1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18시간 근로자 기준으로는 73,230원이고 월급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191만 4,4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1년에 31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1년 근무했을 때는 한 달치 급여가 나오고 2년 근무했을 때는 2달치 급여가 퇴직급여로 나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했다거나 4주간 평균했을 때 일주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해고 예고 규정도 적용이 됩니다. 해고 예고라는 것은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할 때 해고되면서 겪을 수 있는 생활상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직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 해고를 미리 통지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고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출산휴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로 9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태아인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입니다.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의 여성 근로자일 경우에는 일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일 8시간 미만 근로자이실 경우에는 일일 6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사업장, 우리 회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도들을 미리 확인하셔서 우리 회사 근로자가 서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